자, 정식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좀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. 서영교 의원이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. 정필승님? 네. 찔리지 않으세요? 많이 찔리죠.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, 엄청 많이 찔리고요. 엄청 많이 찔리는데 다행히도 제가 재산 가져간 건 없어서요. 웃기지 마. 의사, 변호사 만들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주셨겠어? 알바로 학비했나요? 아니 뭐 무대 다닐 때는 어머니 좀 등골 좀 이렇게 뽀겠고 자 법전원은 제가 아직도 그 납부금 대출을 갖고 있는 관계로 네. 그러니까 불효자 방지법 해가지고 이제 부모 재산을 상속을 받았어요. 모시겠다, 부양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. 근데 상속 재산만 쏙 가져가고 부양을 안 해. 그러니까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부양 의무 명령을 일단 해. 그리고 나서 부양을 안 하면 증여를 해지하는 거, 다시 몰수하는 거, 가져가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.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될 거예요, 또. 근데 실제로 이게 너무 나쁘잖아요.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들이 자기 새끼들한테 먼저 재산 상속을 안 한답니다.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. 이게 말이 됩니까, 이게? 이게 뭐 요즘 다들 이렇게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재산을 갖고 있어야 애들이 찾아라도 온다. 이런 사고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씁쓸하죠. 씁쓸하긴 한데 저는 상속이라는 제도 자체를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자식에게 증여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 되게 당연한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그 사회 제도에서 소유권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뭐 증여가 됐건 매매가 됐건 상속이 됐건 이거 넘겨주는 과정 자체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를 분배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.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속이라는 제도 자체가 부의 분배를 실질적으로 막아버리는 제도로서 작용을 하는 점이 좀 커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불효자 방지법 이 자체로서도 분명히 의미는 있죠. 의미는 있는데 상속이라는 제도를 좀 더 근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좀 늘리는 방안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. 근데 이거 보면 상속이나 증여의 문제잖아요. 증여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은 약간 다른 거고 증여했을 때 조건이나 그런 것다가 있을 거잖아요. 그리고 상속세는 당연히 많이 있는데 뭐 증여 10년 있다가 또 상속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,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증여세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서영교 의원이 말하냐면 정확하게 증여됐을 때 세금을 냈는가부터에 대해서 하고 그걸 정리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, 지금 그냥 현금으로 5천만 원 주고 1억 줘도 솔직히 증여세 내는 사람이 있나요? 그러니까 지금 왜 화살이 이재용한테 가고 있어?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, 아니야, 회장님. 이재용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는 것을 끝까지 막으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. 효자야. 아, 그렇네.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되는 이외에 우리가 증여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. 내야 되고, 그게 내고 잘못됐을 때도 이런 법을 통해서 잘 만들어서 안 됐을 때도 더 회수할 방법이 있잖아요. 근데 대부분이 다들 다 이재용 닮아가는 거 하지 마시고 좀 부모님 받았으면 잘 좀 해주시고, 부양 안 되면 같이 살면 되잖아요. 일단은.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받는 게 상속이고, 네, 그렇죠. 살아계실 때 미리 주시는 건 증여잖아요. 네.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뭐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대개 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상속이나 증여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고요. 근데 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상속이나 증여할 게 없어졌냐면 당신들 때문이잖아. 미리 다 줬죠.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이렇게 하느라고 다 그게 했단 말이야. 그러면 부모가 재산을 미리 증여를 해줬어. 그 증여를 해준 거를 홀라당 받아먹고 나중에 안 모셔? 나쁜 새끼들. 요거는 법을 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자식한테 증여나 상속 안 하고 싶어요. 돈이 많아도.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. 그 이 동네에 있는 요한양의 유일한 박사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
사회에 이렇게 환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한민국도 그게 바뀌어야 돼요. 엄마 찬스, 아빠 찬스 이야기하는데 추미애, 조국 두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? 사실은 그렇게 엄마 찬스, 아빠 찬스 해가지고 최근에 그 나온 보도 중에 고려대 있잖아요. 고려대 교수나 뭐 부총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새끼들 아예 자기가 교수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막 특혜 받아가지고 입학시키잖아.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대에 그 엄마 찬스, 아빠 찬스로 들어온 놈들은 조국은 비난하지만 그 교수들은 비난을 안 하고 있잖아. 말이 좀 너무 세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방식으로 증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불효자들은 사실 우리 쪽에는 없어요. 그치? 그렇게 키웠던 놈들이 결국에는 엄마 아빠 재산 증여받아갖고 홀라당 먹고 엄마 아빠 안 모시는 거야. 그게 사실 우리 쪽에는 없는 거야. 있어? 없죠. 없지? 네. 저는 없잖아요. 아침마다 아버지 이름 왜 정주영이 아닌가요? 이렇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사실 조금 있을 수 있다. 나는 진짜 지금 그런 놈이다 하는 분만 1번 점 쳐보세요. 한 명도 안 나올 거야. 나는 확실해. 아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온 게 뭐냐면 일제 옛날에 한 30년 된 라디오 하나 집에서 가져왔어요. 제가 상속으로. 없으시더라고. 근데 이 법이 효도법이란 이름으로 지난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더라고요. 근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법이 또 이번 국회까지 온 거고,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해년마다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내는데 거길 보면 거의 학대의 주범이 친족의 74%가 넘습니다. 그 중에 아들이 31% 정도. 네. 참 나쁜 일본인 찍으신 분이 서너 분 올라오시는데 강퇴시켜야겠죠. 불효 막심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. 전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저한테는 인생의 멘토 같은 분이세요. 진짜 깨어있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세요. 이런 거 있지. 그런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어머니가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어머니가 자기 돈으로 내 연금을 들여놨어. 물론 사보험에 들어놓은 거긴 한데 그 어느 날 한 2년 전에 그것을 이렇게 저한테 공개를 하시더라고요. 내가 어려울 때 그걸 알려주면 다 써버릴까 봐.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. 연금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. 그 연금 보험이 2개던데 지금 현찰로 보면 한 1억 몇천만 원 돼요. 와, 푸아님 부자다. 근데 나만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야. 와, 형님, 동생을 다 그렇게 해주셨더라고. 가슴이 찡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? 공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동의에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여기에서 동의가 한민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왜 공자가 동의에 살고 싶다는 말을 했냐면 그 동의, 그러니까 한민족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민족이 없다라고 해서 동의에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쩌다가 법에 의해서 강제하지 않으면 효도를 하지 않는 나라가 됐는지 좀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. 과연 효도라는 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가 좀 씁쓸한 마음이 들지만 어떻게 해요? 현실 세태가 세태고 실제로 이런 일이 왕왕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죠. 저도 뭐 아직도 캥거루족이라 아직도 캥거루족이라 참 저희 어머니한테 늘 죄송하죠. 이 불효자 방지법의 제목만 보면은 정변을 위한 법 같지 않아요? 장가를 빨리 가야지 이렇게. 장가가 결혼에 나는 그 효도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꼰대. 결혼이 되게 일찍 했죠. 네, 27살 했어요. 몇 살이었어요? 27살. 27살에? 우리 애가 20살이에요 지금. 지금 그 20살이에요? 네. 아저씨네. 완전 꼰대네. 말 들을까 안 들어요. 자, 어쨌건 불효자는 되지 말자고요. 생각보다 의외로 불효자나 불효녀 등이 꽤 있더라고요.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가족을 등한시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깨시민이고 사람다운 세상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도 가족이랑 불편해서 연락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사촌, 팔촌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. 자기 부모, 형제 이런 분들하고는 좀 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.